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아내와 사별한 뒤에도 멈출 수 없어 일과 책임으로만 자신을 지탱해 온 한 중년 남성과 늦은 나이에 다시 사회로 돌아와 아이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계획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먼저 알아보는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외롭고 조용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늦은 인생에서 다시 시작된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재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회사 건물 로비를 통과합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넥타이를 고쳐 매고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이제는 더 올라갈 곳도 없군. 그는 대기업 상무로서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부터 집도 회사도 그에게는 머무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면 늘 같은 인사가 들립니다. 상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20대 비서의 또렷한 목소리. 민재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너무 어리다. 그는 항상 젊은 비서들과 일해 왔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불편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오해가 생길까 신경이 곤두섭니다. 이 자료는 다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짧은 대화, 업무적인 거리.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어느 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상무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민재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갑작스럽군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 후에도 비서는 자주 바뀝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무님, 요즘 젊은 비서들의 퇴사가 잦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안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경력 있는 4050대 비서를 배치해 보는 건 어떨지요? 민재는 잠시 생각합니다. 젊은 얼굴 대신 삶이 묻어 있는 사람. 그게 오히려 낫겠군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비서가 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수진입니다. 네. 47세. 차분한 목소리, 단정한 옷차림. 민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군. 그러나 업무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 일정표 왜 이렇게 겹쳐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놓쳤습니다. 보고서는 검토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수가 반복됩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전 비서들은 이런 실수 안 했습니다. 말을 뱉고 나서야 민재는 수진의 굳은 표정을 봅니다. 수진은 고개를 깊게 숙입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날카롭지? 야근이 잦아집니다.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 남습니다.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컴퓨터 키보드 소리만 들립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재가 고개를 듭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이 열이 나서요. 잠시 침묵. 민재가 말합니다. 오늘은 먼저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입니다. 수진은 결국 말합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 말에 민재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옵니다. 나와 같은 상실. 그날 이후 민재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상무님은 왜 이렇게 대해주시는 겁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민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쉽게 사람을 평가해 왔구나.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상무님은 혼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익숙해진 게 아니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게 된 거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저도 혼자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이 민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괜히 솔직해지고 싶어진다. 그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선 넘지 마라. 하지만 이미 선은 마음속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사무실 문을 열며 수진을 봅니다. 상무님, 어제 말씀해 주신 부분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서로의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민재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업무 관계로만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민재는 자신이 수진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출근해 사무실 문을 열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먼저 수진의 자리를 봅니다. 상무님, 커피는 평소처럼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습니다. 왜 그냥 고맙다는 말이 이렇게 다르게 들리지? 민재는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정신 차려라. 너는 상무고 그 사람은 직원이다. 야근이 잦아집니다. 프로젝트가 몰리면서 둘만 남는 날이 늘어납니다. 상무님,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 봤습니다. 여기 문장은 좋군요. 민재는 말하고 나서 수진을 바라봅니다. 이런 표현은 예전부터 잘하셨습니까? 아니요. 요즘에요. 수진은 잠시 웃습니다. 상무님이 설명을 차근차근 해 주셔서요. 그 말에 민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칭찬에 이렇게 약해졌나? 어느 날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술이 조금 들어갑니다. 상무님, 요즘 비서분 바뀌셨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던데요. 민재는 웃지 않습니다. 업무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방어처럼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회식이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진이 말합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를 감싸 주신 것 같아서요. 민재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힘이 됐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들지 못합니다. 나는 왜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은 걸까? 지방 출장이 잡힙니다. 이번에도 둘만 동행입니다. 기차 안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봅니다. 출장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예전에는요. 지금은요. 아이들 때문에 일 아니면 잘 안 나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계시니까요? 네. 그 말이 둘 사이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해가 지고 호텔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무님도요. 잠시 침묵.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상하죠? 무엇이 말입니까? 회사에서는 늘 긴장되는데 지금은 조금 편합니다. 민재는 잔을 내려놓습니다. 그 말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도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어내립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 선을 넘은 것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뒤 둘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상무님, 말씀하세요.
오늘은 조금 늦게까지 계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야근. 불 꺼진 사무실. 형광등 아래 두 사람만 앉아 있습니다. 상무님은 외로우십니까? 왜 그런 걸 묻습니까? 저는 매일 외롭습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수진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럼 이건 잘못입니까? 잘못입니다. 그런데 왜 멈추질 못하겠습니까?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수진 씨. 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더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더 집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방 출장 전날 수진이 말합니다. 상무님, 이번 출장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야 합니까? 업무입니다. 그러나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출장은 업무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호텔 방 배정표를 보는 순간 민재의 손이 굳습니다. 이건 돌아갈 수 없는 자리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호텔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 상무님, 수진 씨, 저 오늘은 혼자 있기 어렵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습니다. 이제 이성은 의미가 없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 말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민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편안함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위험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다시 혼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복도는 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해집니다. 카펫에 발이 닿는 소리조차 삼켜지는 시간입니다. 민재는 자신의 방문 앞에 서 있다가 멈춥니다. 주머니 속 카드키를 꺼내지 못한 채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쉽습니다. 지금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바뀐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상무님, 수진입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아도 압니다. 목소리가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들어가십시오. 못 들어가겠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 호텔 복도 조명이 두 사람 위에 고르게 떨어집니다. 수진 씨. 네. 지금 이건 알고 있습니다. 수진은 한 발 다가옵니다. 그래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민재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주먹 쥐듯 굳어집니다. 그만하자고 말해라. 지금이라도 돌려보내라. 하지만 입은 다른 말을 합니다. 들어오십시오. 방 안은 어둡습니다. 커튼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듭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수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한동안 서 있습니다.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는 아무도 다시 들이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수진의 눈이 붉어집니다. 저는 상무님을 상무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더 위험합니다. 사람으로 보이니까요. 그 말에 민재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지금 나가도 됩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깝습니다. 숨소리가 섞입니다. 서로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민재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선택하겠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말로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아침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 출장에서 돌아온 뒤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조심해집니다. 사무실에서는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상무님, 일정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은 짧고 시선은 피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사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요즘 상무님 분위기 달라지지 않았어? 비서분이랑 자주 같이 움직이던데. 민재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관계에서 누군가는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어느 저녁 그는 수진에게 말합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당신이 회사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요. 내가 떠나겠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내 선택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당신은 지켜야 합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저는 상무님의 인생을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다시 살게 됐습니다. 1년 뒤 민재는 회사를 떠나 자문역으로 조용히 일합니다. 어느 주말 오후 수진의 집,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저씨 언제 가요? 오늘은 여기 있습니다. 수진이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괜찮겠어요? 시간을 주십시오. 그는 아이들 앞에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어느 저녁 민재가 말합니다. 함께 살겠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천천히 가요. 네. 재혼식은 조용했습니다. 가까운 사람 몇 명만 알고 화려한 축하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예전보다 느립니다. 이번에는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수진은 아이들 옆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합니다. 괜찮아? 응. 아이들은 아직 어색합니다. 그러나 겁먹지는 않습니다. 수진이 충분히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식이 끝난 뒤 아이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저씨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니? 엄마가 웃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에 민재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함께 사는 첫 몇 달은 조심스러움의 연속입니다. 민재는 먼저 일어나 아침 식탁을 차립니다. 이건 너무 짜지 않습니까? 아이들 기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는 웃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맞춰야 하는 건 내가 더 많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는 뒤쪽에 서서 지켜봅니다. 아저씨는 안 나오셔도 돼요. 그래. 여기서 볼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른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말합니다. 후회한 적 없어요? 많습니다. 그럼 왜? 그래도 지금이 더 낫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요.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민재는 가끔 이전 회사 근처를 지나갑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자신은 없습니다. 나는 자리를 잃은 게 아니라 자리에 매달려 있던 나를 내려놓은 거다. 그는 이제 직함 없이 이름으로 불립니다. 민재 씨. 네. 그 호칭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편안합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아이 하나가 묻습니다. 아저씨. 응. 엄마가 울면 안아줘도 돼요? 그래도 된다.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있구나. 수진은 가끔 혼자였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기대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민재는 말합니다. 기대는 부담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지된 관계의 미화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선택을 정당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얼마나 오래 혼자 견뎌야만 하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말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선택으로 돌아오는지를 말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설렘보다 책임이 크고
감정보다 결단이 앞섭니다. 그래서 더 느리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진심입니다. 외로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강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사람을 다시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후반부는 보상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으로는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편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외로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